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오늘은 타페자라라는 친구를 테이밍하러 갈 건데요. 이 친구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고 쉽다고 하면 쉬울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사람이 주변에 오기만 해도 도망을 가는 되게 소심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테이밍하는데 약간 어려운 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이 근처에 오면 도망가느라 바빠요.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네, 도망가가지고 테이밍하기 약간 어려운 감이 있는 타페자라, 오늘 한번 테이밍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타페자라를 테이밍 해볼게요. 하필이면 바위 위에서 기절을 해서 어떻게 올라가야 되죠? 허쩌! 허저쩌! 허저쩌저저! 안 올라가지네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생물을 탑승하고 탑승 해제하면은 생물 위에 제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생물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테이밍을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데리고 온 생물은 바리오닉스거든요. 바리오닉스를 탑승을 해가지고 탑승을 해제하면은 이 친구 몸 위에 제 캐릭터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테이밍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친구 테이밍 방법은 볼라를 이용해서 포박해서 테이밍할 수 있어요. 타페자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볼라 작전이 실패했다 그러면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면서 테이밍을 하다 보면 이런데 기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가 늪지대인데다가 레드우드 숲이 겹쳐진 늪지대예요. 그래서 주의가 약간 필요합니다. 마취 방법은 마취화살, 마취 다트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손, 분기류, 새총도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손, 분기류, 새총은 기절이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마취화살, 마취 다트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도망을 가면 빠르거든요. 도망가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마취화살, 마취 다트를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육류를 좋아합니다. 생고기, 고품질 생고기, 생선살, 고품질 날생선살을 주시면 테이밍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키블로도 테이밍이 되거든요. 이 친구가 선호하는 키블은 알로사우루스의 키블을 가장 좋아합니다. 알로사우루스의 키블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육류 주시면 돼요. 자, 그럼 테이밍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바리오닉스를 탑승 해제하게 되면 이렇게 생물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바위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하필이면 여기가 늪지대인데 레드우드가 있는 늪지대예요. 네, 레드우드와 늪지대가 같이 있는 지역이라서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여기가, 네, 여기가 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아마 카프로스쿠스가 습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가끔. 아니면은 구렁이, 티타노보아가 와가지고 습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미리 정리를 해가지고 테이밍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미리 주변 정찰을 하셔서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테이밍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는 위험해가지고 타페자라가 생명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약간 한 4-5발 맞으면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테이밍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친구가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도망가는 걸 막는 방법인데 바로 희귀꽃을 먹는 거예요. 네, 희귀꽃을 먹어가지고 이 친구한테 제가 어그로를 끌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공격하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 방법은 희귀꽃을 먹다 보니 프테라노돈, 타페자라, 피오미아,
기타 등등 다양한 생물들이 저를 습격해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은 타페자라 단독으로 있을 때 사용해 보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다른 생물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비추천이에요. 왜냐면은 위험 생물이 와가지고 타페자라를 습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테이밍 방법이랍니다. 네, 희귀꽃을 먹어서 테이밍하는 방법이 있고 볼라를 이용해서 테이밍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꾸 위험지역 표기가 뜨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카프로스쿠스, 덤벼라. 그 친구는 내 동료가 될 거니까 너가 건드릴 클래스가 아니야. 자, 바로 테이밍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아까처럼 위험한 생물들이 많아요. 나중에 보면은 카프로스쿠스 말고 사르코스쿠스, 뭐 티타노보아, 여러가지 위험 생물이 있습니다. 랩터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네, 이상하게 늪지대에도 랩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험 생물이 많은 데가 이런 지역이라서. 근데 그만큼 테이밍 해보고 싶은 공룡들도 많아요. 달팽이라던가 뭐 그런 생물들도 있기 때문에 좋은 데라고 하면 좋은 데일 수 있고 위험한 데라면 위험한 데일 수도 있다. 염두에 두시고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생물들도 있는 반면 위험한 생물들도 있어요. 근데 위험한 생물일수록 좋은 생물인 경우가 약간 더 많죠. 네, 그래서 약간 각오를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저처럼 바위 위에 와서 타페자라를 테이밍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 생물들이 습격을 하거든요. 아까처럼 갑작스럽게 위험지역이 뜬다 그러면은 생물이 이 주변에 있다는 거거든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주의를 정찰해 가지고 미리 정리를 한 다음에 와가지고 테이밍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안전하게 테이밍을 하시면 돼요. 근데 바위 위에 있다 보니까 카프로나 그런 애들은 공격 못할 거예요, 아마. 네, 공격할 수 있는 게 육지 쪽이잖아요. 이쪽은 바위라서 꽤 높은 데에 있다 보니까 아마 습격을 좀 덜 받을 거예요. 안전하게 테이밍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건 육류예요. 또 위험지역이 뜨는데 이거 어딘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리오닉스를 타고 한번 가서 정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또 위험지역이 뜨는 거야? 자, 우리 동료가 습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쪽이죠? 보니까 타페자라 근처에서 위험지역이 뜨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타페자라 근처에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 위험지역이 없어지네요? 그럼 이 주변이 위험하다는 건데. 자, 한번 주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처인데 어디가 위험하다는 걸까? 다시 위험지역 표기가 사라졌네요. 일단은 테이밍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 보고 또 위험지역이 떴는데, 자, 한번 정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다. 저 구렁이구나. 티타노보아. 찾았습니다. 자, 한번 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습격하자. 네가 테이밍 생물을 막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 자, 이제 된 것 같아요. 위험지역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 위험지역이 아직도 표기가 되는데, 여기가,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원래부터 여기가 좀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악어도 많고, 랩터도 있고, 더군다나 티타노보아도 있다 보니까 위험한 생물들은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드우드 쪽에 가면 또 테러보드도 있고, 아, 찾았다. 저 친구 때문에 뜨는 건가 봅니다. 네가 감히 생물들을 습격하고 다녀. 정신 좀 차려라. 자, 됐고요. 주변 정리가 끝났으면 테이밍을 하시면 돼요. 근데 미리 주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그래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여기가 원래부터 위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테이밍을 할 때 약간 주의가 있는 데가 늪지대, 레드우드, 알로사우루스가 있는 약간 초원이 있거든요. 알로사우루스가 있는 초원도 약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도 타페자라가 약간 스폰 되거든요. 네, 알로사우루스가 있는 지역, 초원, 레드우드, 늪지대 이런 데가 약간 주의가 필요한 곳이고요. 설산도 다이오울프라는 생물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여러가지 지역에서 주의가 약간 필요한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들어왔다 싶으면은 약간 주의를 하셔서 테이밍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레드우드, 설산이 가장 위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드우드, 설산, 늪지대 이 세 가지 지역을 꼽을 수가 있겠네요. 제일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위험한 지역은 초원이 되겠네요. 알로사우루스가 있거든요. 늪지대, 레드우드, 설산은 당연히 위험하고요. 초원은 알로사우루스 무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이나 여러가지 데미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이 없다 그러면은 기가노토를 맨몸으로 만나는 시간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가노토를 테이밍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면 테이밍 하시면 돼요. 근데 맨몸으로 구경을 했다 그러면은 정말 위험하겠죠. 네,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하필이면 기가노토가 나오는 데는 산 꼭대기거든요. 거의 산 꼭대기 아니면은 산 꼭대기 주변에 있는 초원에서 스폰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가노토를 만났다 그러면은 맨몸으로 만나는 것보다 장비를 좀 갖춰서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늘 언급했던 간모드를 구입하셔서 오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간모드가 있으면 기가노토의 습격에서 출혈 같은 것도 안 걸리고 안전하게 테이밍을 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간모드가 없다 그러면은 단단한 방어구, 연장 같은 거를 챙겨 오셔서 돌아다니면은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선조 아이템이 있거든요. 선조 아이템이 제일 좋은 아이템인데 운이 좋으면 마스터 아이템 같은 것도 좋은 내구도가 있는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템 쓰시면 돼요. 네, 마스터보다 선조가 좋은 경우가 있고 선조보다 마스터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구도를 보고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맞는 아이템을 이용하시면 되니까 안전하고 좋은 방어구를 착용하신 상태에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비교적 안전하게 테이밍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대비를 안 하고 왔다 그러면은 바리오닉스나
제가 탑승한 강한 공룡을 이용해 가지고 주변을 정리해 가지고 테이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공룡 중에서 강력한 공룡을 데리고 와 가지고 주변을 정리한 다음에 안전하게 테이밍을 하면은 굳이 습격을 받더라도 바리오닉스가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테이밍할 수 있어요. 네, 그때 바리오닉스를 주변에 놔둔 상태에서 테이밍을 하면은 안전합니다. 네, 바리오닉스가 웬만한 생물들을 정리해주기 때문에 굳이 걱정 없이 테이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급적 위험지역에 간다, 제가 각오를 하고 왔다 싶으면은 단단한 방어구를 착용해라. 그러면은 비교적 안전하게 테이밍도 하고 더 많은 생물들을 만나는데 도움이 된다. 단단한 방어구가 좋은 아이템이죠. 네. 특히 내구도랑도 관련이 있어요. 내구도가 100이 넘는다 그러면은 그 내구도 좋은 아이템을 쓰시면 되고요. 선조가 약한 경우가 있고 마스터가 약한 경우가 있고 마스터보다 선조가 센 경우가 있고 선조보다 마스터가 센 경우가 있고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내구도는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사실 내구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쓰여져 있거든요. 그 쓰여져 있는 표기된 내구도를 보시고 아, 이게 더 좋은 내구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좋은 내구도를 갖고 있는 아이템을 쓰시면 돼요. 굳이 선조가 아니어도 됩니다. 네, 마스터가 선조보다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스터보다 선조가 좋은 경우가 있고 이게 주는 확률에 따라 다른가 봐요. 랜덤이에요. 이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랜덤하게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제일 좋은 내구도가 있다 그러면은 그 내구도 좋은 아이템을 착용하시고 다니시면 편합니다. 비교적 편해요. 자, 그러면 마저 테이밍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긴장끈을 놓치면 안 돼요. 긴장을 놓은 상태에서 테이밍을 하잖아요. 언제 습격을 받을지 모르는 장소이기 때문에 절대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에 탑해자라가 기절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 주변을 정리하고 테이밍을 하던가 아니면 여기 바위에서 기절을 했다 그러면 운이 좋은 거죠. 바위는 대부분 생물들이 올라가기 힘들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웬만한 공격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피해를 최소화해가지고 테이밍할 때는 이런 데가 좋습니다. 네, 바위에 올라와서 기절을 했다 그러면은 다행인 거고, 땅에서 기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늪지대 땅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빠르게 가가지고 주변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주변 정리를 해가지고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테이밍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더 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게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헬 구간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여기가 헬 구간입니다. 네, 늪지대랑 레드우드가 맞물려 있는 곳, 여기가 헬 구간, 위험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이런 데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곳입니다. 네, 사람들이 약간 다니는 걸 꺼려하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약간 주의가 필요한 땅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샌가 밤이 되었어요. 네, 이 친구도 꽤 오래 걸리네요. 자, 이 친구는 근데 밤이 끝나기 전에 조련이 될 것 같아요. 네, 새벽에 조련이 되겠네요. 네, 아크의 새벽도 깜깜합니다. 네, 새벽까지는 깜깜하고 낮이 되면은 좀 밝아지고 일출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밤 되기 전에는 일몰을 볼 수 있고요. 네, 이 친구가 다니는 데가 광범위해요. 초원에서도 나오고 레드우드에서도 가끔씩 출몰 하거든요, 타페자라가. 네, 위험지역에서 나온 타페자라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타페자라가 보여요. 아니면은 그 캐찰 스폰 지역 있잖아요. 캐찰 스폰 지역에서도 가끔씩 출몰을 해요. 캐찰은 아직 테이밍은 안 해봤는데 나중에 시도를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약간 위험지역에도 많이 스폰이 됩니다. 근데 이 타페자라는 생물의 습격을 받아도 빠르게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위험지역에 스폰이 돼요. 좀 신기해요, 얘가. 분명히 겁이 많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에서 자주 스폰이 됩니다. 와, 정말 골 때리는 친구예요, 이 친구. 테이밍하는 방법도 난이도가 약간 있어요. 볼라를 이용해서 테이밍을 하면 되는데 사람이 접근하기 전에 먼저 볼라를 돌리면서 가셔야 돼요. 볼라를 돌리면서 가셔가지고 타페자라를 겨냥한 상태에서 가서 바로 던지셔야 됩니다. 네, 실패를 하면 끝까지 도망 다니니까 약간 어려워요. 테이밍 난이도가 약간 있습니다. 아니면 날 탈 것을 이용해 가지고 날면서 볼라를 포박하는 방법도 있는데, 초반 날 탈 것은 푸테라노돈인데 저레벨이면은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요. 푸테라노돈이 무게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무게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 테이밍할 때 난이도가 약간 있는 게 타페자라죠. 네, 난이도가 약간 있어요. 쉬우면 쉽다고 할 수 있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경우는 이 친구가 도망 다니는 경우예요. 쉬운 경우는 볼라가 성공했을 때. 볼라가 성공했을 때는 쉽고, 볼라가 실패했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그때는 정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네, 아름다운 드라마틱한 일이 펼쳐질 거예요. 와, 자, 이어서 테이밍을 해보죠. 네, 만약에 볼라 작전이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그냥 쫓아다니면서 기절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바닥에 내려오기 전에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고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기척을 느끼면 바닥으로 안 내려와요, 애가. 그래서 하늘에서 마취를 시켜서 떨구던가 아니면은 날 탈 것을 이용해서 볼라를 묶어가지고 떨구던가 둘 중 하나인데, 저는 그냥 마취화살 썼어요. 네, 어떻게 해도 어려운 감이 약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친구 그렇게 호락호락한 친구가 아니에요. 어우, 어려워. 여러분들은 이런 위험지역에 올 때
아이템을 꼭 갖추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기는 약간 번거로운 감이 있어가지고 맨몸으로 왔는데 강한 아이템을 착용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어느샌가 테이밍이 진행이 완료가 되었네요. 와우, 타페자라 테이밍 성공. 자, 타페자라 이름을 지어줘야겠죠. 타페자라의 이름은 겁 많은 날생마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겁이 많지만 이 친구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겁 많은 날생마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겁 많은 날생마 테이밍 성공. 네, 이렇게 한번 타페자라를 테이밍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 도망 다니다가 돌 위에서 기절하는 바람에 돌 위에서 테이밍하는 영상으로 촬영을 해보게 되었어요. 네, 이 친구 도망 다니다가 도중에 위험지역에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행히 돌 위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안전하게 테이밍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나르는 겉복 타페자라를 한번 테이밍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나올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빰빰빰빰빰빰빰.